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IT 이슈를 모아 되짚어보고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IT 뉴스의 창, 뉴스 트래킹 이장혁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쇼 CES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전 세계 2,700여 개 IT 전자 자동차 업체가 참여했고 관람객은 12만 명을 훌쩍 넘기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가전쇼에서 최대 화두는 스마트, 3D, LTE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가한 IT 기업의 대다수가 스마트 TV, 스마트 패드를 앞다퉈 출품했습니다. 또한 이번 CES에선 삼성전자의 윤부근 사장이 기조연설을 맡아 IT 강국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메가뉴스TV는 CES 기조연설을 생중계하면서 뜨거운 현장의 열기를 시청자분들께 전했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지 못하신 분은 메가뉴스TV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ES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뉴스 분석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사장과 반도체 총괄 사장 등을 지낸 황창규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장이 10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에 대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면에서 아이폰이 좀 더 편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황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교하면서 아이폰과 갤럭시를 다 쓴다며 우리나라가 한때 스마트폰을 저평가하고 늦게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황 단장은 애플이 아이튠즈와 같은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점이 강점이라며 우리는 아직도 UI나 콘텐츠 면에서 뒤처진다고 말했습니다. 황 단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전략기획단은 해명 자료를 내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R&D 전략기획단 측은 황창규 단장의 당초 발언 취지는 갤럭시 S 등 한국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경쟁력은 대등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UI나 소프트웨어 등에서는 다소 미진한 것이 문화적인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오는 3월 15일쯤 폐쇄될 것이라는 뉴스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상에 확산돼 많은 사용자들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일 한때 이 뉴스가 나돌면서 많은 유저들이 진위 여부에 대해 궁금해했는데요. 소문의 진원지는 미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위클리 월드 뉴스의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위클리 월드 뉴스는 지난 8일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운영하며 쌓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해 올해 3월쯤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으며 3월 15일부터 유저들은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했다고 합니다. 소문은 금방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상에 번져나갔습니다. 사용자들은 갑자기 웬 날벼락이냐며 페이스북의 종료 이전에 데이터들을 어떻게 백업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 언론들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AFP 통신은 10일 페이스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3월 종료된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소동의 책임을 위클리 월드 뉴스로 돌렸습니다. AFP는 그동안 미셸 오바마가 임신을 했다거나 마이클 잭슨이 달에 나타났다는 등 기상천외한 보도를 해왔다며 물론 그들이 하는 말이 몇몇은 진실일지도 모르나 최근에는 죄다 거짓이다, 믿지 마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던 미국 게임 업체 터바인의 반지의 제왕 온라인이 한국형 수익 모델인 부분 유료화로 3배의 수익을 달성해 눈길을 들고 있습니다. 북미 게임 커뮤니티 텐톤 해머는 터바인의 아담 메르스키 대회 책임관과 케이트 페이지 프로듀서를 초청, 팟캐스트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반지의 제왕 온라인이 지난해 9월 부분 유료화로 전환된 지 4개월 만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페이지 프로듀서는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인해 유저들이 늘어나 게임의 활기가 더해졌다며 게임이 역동적으로 바뀌면 유저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이 적중했다고 말했습니다. 터바인은 지난 9월 정액제 서비스를 3가지 형태의 부분 유료화로 바꿨는데요. 이를 통해 터바인은 반지의 제왕 온라인 회원들을 일반 회원과 프리미엄, VIP 등으로 나눴고 게임 내 탐험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거나 퀘스트팩을 판매하는 등 각 등급마다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애플이 준비 중인 차세대 아이패드, 일명 아이패드2가 앞으로 3-4주 안에 공개될 것이란 의견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딕닷컴 창업자인 케빈 로즈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애플이 향후 3-4주 안에 아이패드2를 발표할 계획으로 2월 1일이 디데이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이패드2는 레티나 디스플레이 및 앞과 뒷면에 카메라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케빈 로즈는 아이패드 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분간 미뤄두는 게 좋다고 권고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케빈 로즈의 블로그 포스팅은 애플이 최근 소매점 직원들의 휴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와 맞물려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애플 인사이더는 앞으로 3주 동안 애플이 소매점 직원들의 휴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애플이 대형 발표를 앞두고 내린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던 세계 최대 가전쇼 CES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폐막했습니다. 올해 CES 전시회의 최대 화두는 스마트, 3D, LTE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전자업체들은 스마트 TV, 태블릿 PC 등을 앞다퉈 출품했고, 삼성, LG, 모토로라 등 4대 이동통신 기술을 지원하는 LTE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직접 CES 취재를 다녀온 봉성창 기자와 함께 CES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봉성창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CES에서 삼성이나 LG 등 국내 대기업들은 어떤 신제품을 선보였습니까? 삼성과 LG 두 곳 모두 다 종합 가전회사이고 또 많은 IT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TV였습니다. 일단 작년 CES에서도 많은 제품들이 보였었던 3D TV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TV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올해는 이제 스마트 TV가 대세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스마트 TV하고 스마트 TV, 3D TV하고 스마트 TV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보였습니다. 그 외에 삼성전자에서는요,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태블릿 등이 선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들, 그 다음에 그 밖에 소형 디지털 가전들이 보였습니다. LG전자에서는 삼성전자하고 좀 달리 그 무한경식 3D TV가 보여갖고 좀 눈길을 끌었고요. 그 외에 이제 LG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전제품들, 선보였습니다. 취재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이슈나 디바이스 제품이 있었는지요? CES는 전통적으로 가전쇼이기 때문에 가전 제품들이 주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태블릿 PC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연 아이패드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는 갤럭시 탭 와이파이 버전이 선보였고요. 그다음에 LG에서는 G 슬레이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T모바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 해외에서는 이제 모토로라의 줌이 인기를 끌었고요. 그다음에 블랙베리의 그 플레이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미국의 중소 IT 업체들과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 일본 업체들이 저마다 각자의 어떤 OS와 그다음에 칩셋들을 깐 많은 태블릿 PC를 내놨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태블릿 PC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거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CES를 통해 올해 국내 가전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스마트폰 하나였다면 올해는 스마트 TV와 또 그 밖에 이제 많은 가전들이 전부 다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면서 올해 나오는 신제품들은 이제 스마트를 빼놓고는 좀 말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단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뿐만 아니라 세탁기나 냉장고나 그 외 여러 가지 소형 디바이스들 전부 다 이제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면서 각 기기들 간의 연결, 그래서 서로 콘텐츠를 자유롭게 주고받고 또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가전 제품들의 그 새로운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이제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봉성현 기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쓰고 계신 컴퓨터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 성별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신의 컴퓨터의 성별을 알아보는 확인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컴퓨터 성별 확인법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성별을 알 수 있다며 한때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컴퓨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는 소리만으로도 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메모장 프로그램에서 새 창을 열고 I love you라는 글이 섞인 특정 암호문을 적고 VBS라는 확장면으로 저장한 뒤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컴퓨터에서는 I love you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남성 목소리로 나오면 컴퓨터는 남자, 반대로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면 여자라는 논리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또 다른 확인법에서는 제어판에서 음성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샘이라고 되어 있으면 남성이고 N이라는 등 여성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여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 노트북으로 해봤는데요. 제 노트북은 남자더군요. 남자 목소리가 싫다면 여자 목소리로 바꾸는 성전환 방법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네티즌들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의 생일인 8일 북한의 대남 사이트와 트위터, 유튜브 등이 해킹돼 김정은 부자와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게재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평통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8일 오전에 해킹돼 메인 페이지에 김정일의 중국 방문은 아들 김정은의 세자 책봉 때문이라는 제목 아래 김정일 위원장이 옆에서 김정은에게 엎드려 중국에 절하는 장면이 만화 형식으로 올라졌습니다. 해킹의 주인공은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의 일명 코갤로 불리는 코미디 갤러리와 북갤로 불리는 연평도 북괴 도발 갤러리 사용자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5일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세로로 읽어야 해독이 가능한 김정일, 김정은 부자 욕설글을 올린 이들은 북한 해커의 디도스 역공을 받자 이 같은 재반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C인사이드 사용자들은 지난 6일 지금부터 DC인사이드를 위해 반격에 나서겠다며 6일 목요일 저녁 10시부터 우리민족끼리의 집중 투하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해커들은 우리민족끼리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트위터 계정에 대한 공격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이번 주 뉴스 트래킹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